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 담당하는 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김기배 선생님이랑 저랑 2시간씩 이어서 수업하고요.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한국사는 9시부터 시작이지만 8시 반까지 오거나 아니면 1시에 끝나서 30분을 더 테스트를 보거나 저희는 한국사는 테스트를 좀 빡세게 보고 안 되면 남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머님들께 등록을 하면 학원 조사 같은 거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저는 콴다에서만 휘문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휘문고 시는 무조건 콴다로 오셔야 되고 아마 첫 장 보시면 제 제자가 글을 써줬어요. 추천의 글. 근데 이 학생은 제 제자로 수업 듣고 이제 한양대 의대를 갔는데 이제 의대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좀 널널하니까 제 조교를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조교하고 이제 올해는 이제 바빠지면서 이제 또 못하게 됐는데 어쨌든 걔가 이제 저한테 추천글을 남겨줘서 한번 보시라고 남겨놨습니다. 뭐 구구절절 제 수업에 대한 칭찬이긴 하지만 너무 잘 이제 직접 경험한 걸 써놔가지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 5등급제가 되면서 1등급의 구간이 넓어졌습니다. 그쵸? 10% 넘어졌지만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휘문고 아이들 한국사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A등급의 비율이 지금 무려 34%입니다. 근데 휘문고 아이들의 특성은 진짜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하고 다 잘해요. 정말 너무나도 열정적인 친구들이라서. 근데 비슷한 이렇게 높은 A등급의 비율이 많더라도 지금 한국사가 평균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2등급의 비율이 확연히 다르죠. 10%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 중에서도 이렇게 되는 건 양이 너무 많고 한국사 문제가 정말 너무 힘들고 지엽적으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아예 범비지를 못하는 친구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런 점수로 확 점수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라서 저 평균에 속으시면 안 되고 나는 1등급을 맞겠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만점을 대비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의 문제들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지엽적인 문항이 조금 많고 그냥 문제 자체도 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에요. 통사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한국사도 한 문항을 선생님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만들어내시는 편이라서 아이들이 되게 시간 싸움에 쫓기고 특히 서술형까지 다 쓰려면 시간이 되게 부족합니다. 특히 서술형도 구구절절 다 써야 되는데 또 남학생들이 서술형을 일부러 넣어놓는 이유는 문장형으로 다 완성을 못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맞춰서 이거 쓰라 그랬는데 놓쳐버리는 것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강점이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는 거죠. 이것까지 넣어야 무조건 만점이다. 이런 것까지 해줘야 남학생들은 그게 완벽하게 연습이 돼야지만 실전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체킹을 할 것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놓지만 이걸 문제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희 교과서에 있는 거고요. 학교에서 교과서 기반으로 출제합니다. 교과서 기반이 아니면 어쨌든 걸리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과서 측면을 내는데 이게 통일신라 구주오소경이라는 지방행정제도예요. 그럼 대체 이거를 어떻게 내느냐라고 했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합쳐서 통일신라가 됐는데 옛날 고구려 땅의 세 개의 주, 구주 중에 세 개의 주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백제의 세주가 어딘지 신라의 세주가 어딘지 그거를 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 임용고시 할 때 공부할 정도의 내용이지 아이들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가 고구려일 거야는 알지만 이게 지도가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면 어디가 어딘지 완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넣어놓기 때문에 애들이 시험 점수가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다 틀리라고 낸 문제죠. 그 중에 한 명 정도 맞춰서 이제 찍어서 맞추거나 정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맞거나.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자세하게 좀 눈에 많이 읽도록 교과서를 저희 좀 중심으로 많이 팝니다. 제가 이따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하나하나 지도에 있는 저 조그만한 것들까지 다 보게끔 뭐 어디 지역에 어느 절이 있었고 이 절이 이 지역에 맞는지까지 아주 교과서는 맞지만 이렇게까지 질리게 문제를 낼 수 있을까? 근데 뭐 등급을 가르기에는 최적의 문제를 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되게 열심히 하는 부분인데 열강의 이권 침탈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권 피탈기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이권이 넘어가는 내용인데 저런 지도도 연도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각 이권이 어느 나라에 넘어갔는지 교과서에 있는 요만한 지도라도 하나도 허투루 보면 안 돼서 저희는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테스트로 다 걸고 넘어질 거고 이런 거를 외우는 스킬이나 이런 것도 좀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 같은 것도 아까
아까 통합성이랑 문제 비슷해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보고도 외운 것도 있지만 이게 O인지 X인지도 다 체크해야 되고 점수도 합쳐야 되고 아주 시간이 부족한 스타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또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중학교 3학년 때 저희가 역사를 배웠으니까 한국사를 배웠으니까 아니 고등학교 가면 당연히 잘해야지라고 싶으시겠지만 중학교 역사랑 고등학교 역사는 다릅니다. 중학교는 전근대사 중심, 조선까지 거의 대부분 배웠고 근현대사는 50페이지 밖에 안 되고 배우는 시기가 2학기 기말입니다. 3학년 2학기 기말. 그러니까 거의 안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고등학교 오면 근현대사가 4개 단원이고 전근대사가 2단원인데 2단원 중에서 앞에 1단원이 정치 파트여서 아이들이 거의 배웠던 내용이고 여기 2단원 부분은 또 새로운 내용들이거든요. 경제라든지 이런 게 좀 심화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거의 내가 중학교 때 역사 잘했다 해도 그거에 그 유지될 수 있다 하면 1학기 중간 공조가 조금 도움받을 수 있는 수준이고 사실 점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3번에 나눠서 걸쳐서 보던 시험을 한 번에 시험을 보는 거라서 아이들이 되게 부담 느끼고 좀 어려워합니다. 자, 그럼 일단 휘문은 제가 자료를 던져주면 아이들이 그거에 잘 따라오는 학교예요. 그래서 어떠한 양질의 자료를 주느냐가 이제 이제 강사의 이제 자질이 될 텐데 일단은 필기를 아이들한테 제일 깔끔하게 해서 아이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 수업에 아이들이 맨날 핸드폰 들고 맨날 찍어요. 그래서 왜 찍어?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다시 보려고 그런대요. 자기들이 필기로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찍어라. 찍는 건 상관없는데 아이들한테 그나마도 좀 도움을 주려고 제 필기 그대로 필기 노트를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재 안에 같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교과서 작년에 쓰던 교과서인데요. 지약사에서 이번에 이제 바뀌게 되지만 동화로 바뀌게 되지만 새로 다 만듭니다. 근데 이 교과서를 보시면 저희 교과서에 진짜 세부적인 요런 글씨까지도 다 내기 때문에 이거에서 뭐가 출제될 수 있고 여기에 내용을 요약하자면 뭐고 이걸 교과서에 다 분석해 놨어요. 근데 애들한테 이걸 던져주고 알아서 공부해가 아니라 저희 교재 안에 개념 완성 페이지 있으면 그 개념 완성하고 바로 뒷장 넘겨서 요 페이지 나오면 저랑 같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갈 거고 이 자료도 PDF로 아이들이 직접 받아서 패드 갖고 있는 친구들은 굿노트를 불러서 거기다가 열심히 빈칸을 채워보기는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자료를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휘문 기출문제 뭐 물론 선생님이 주십니다. 휘문 선생님이 직접 주시는데 아이들이 딱 전년도 것만 기출문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것들 다 주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기출을 봤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약사고 올해는 동화로 바뀌기 때문에 내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분명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 풀다가 난 이런 내용은 안 배웠는데 이거 뭐지 싶을 거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다 교과서에 맞춰서 보정해서 기출문제를 줄 겁니다.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대로 쓰고 정말 이것까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다 보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휘문 기출 다 들어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다 들어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개념 완성했으면 딱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그 뒤에 넣어놨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는 게 그냥 기출문제를 떨렁 주고 네가 알아서 풀어봐 그러면 내가 고려를 배웠는데 고려 문제를 찾아서 푸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원별로 다 분류해놨고 하나 더 기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기출에 대해서 저희 문제는 100% 다 꼬리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문제 풀 때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다음번에 어떤 변형이 나와도 다 개념 완성 확실히 됐기 때문에 알고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모든 문제 다 풀어놨어요. 근데 이게 모든 문제에 다 있어서 숙제가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건데 저는 문제를 그렇게 많이 주진 않습니다. 한국사까지 많아져 버리면 애들이 손들 아예 못 대요. 그래서 딱 공부할 수 있을 정도를 주는데 대신 하나 이렇게 질리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애들이 이거를 채우다가 암기가 끝나요. 그래서 하면서 숙제하고 암기까지 되고 저랑 수업 시간에 개념 완성하면서 그날 암기까지 다 끝내고 갈 수 있도록 그게 저희 수업의 목표이고 상위권 친구들이 제 수업을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혼자서 공부할 때 3시간 걸릴 게 선생님이랑 수업하면 1시간으로 줄어들어서 오히려 나머지 시간에 오히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는 말이 거의 대부분의 수강생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제일 중요한 건데 직보 자료라고 표현합니다. 직보 1차, 2차 자료라고 부르는데요. 직보 1차 자료는 시험 범위, 선사부터 조선까지 시험 범위라면 전체 내용을 문장별로 다 잘라요. 그럼 한 500문장, 700문장, 많으면 700문장인데 그거를 저랑 공부했던 걸 다시 쭉 하나하나 빈칸을 채워보는 거죠. 그리고 문장에 조금 변형해서 선생님이 앞에 맞고 뒤에 틀리게 그렇게 변형하는 게 휘문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장을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거 쭉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직보 2차 자료는 뭐냐면
같은 범위를 주제별로 나눈 거죠. 단체는 단체끼리, 인물은 인물끼리. 그럼 이게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비슷비슷한 것들을 여러 번 복습하면서 아이들 마지막 성적까지 쭉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질리도록 해야 휘묻는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다 제공을 할 거고 아이들도 하면서 막 팔 떨어질라 그래요. 막 하면서 막 제 앞에서 막 이래요. 근데 자기들도 하면 이게 점수가 나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즐기면서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 자료 언제 주세요? 이러면서 기다려요. 특히나 근현대사로 넘어가면 연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근대사는 연표가 의미가 없는데요. 근현대사는 한 연도에도 여러 가지가 다 나오고 휘문 연도 무조건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같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옆에 교과서에 흩어져 있는 연도들을 한꺼번에 쭉 정리할 수 있도록 이거 옆에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줄 거고요. 이것도 다 문제 형식으로 답지도 주지만 문제 형식으로 아이들이 직접 채워볼 수 있게끔 다 합니다. 그리고 이 통사랑 한국사가 아침에 있고 아이들이 되게 피곤해요. 쉬는 시간에 되게 자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식욕이 너무 왕성한 아이들이라서 편의점도 막 졸린 눈으로 가고 싶어해서 저는 통사랑 한국사 사이에 그냥 제 사비로 그냥 간식을 사줍니다. 그냥 내가 줄 테니 그냥 그 시간에 10분이라도 자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기다려요, 저를. 왜냐면 간식을 기다리는 거죠. 이번 주에 간식은 무엇일까 해서 제가 먹여가면서 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저희 조교에도 써놨지만 한국사를 잘하는 개그우먼이라잖아요. 되게 재밌는 수업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이 9시부터 1시인데 선택입니다. 앞에 30분을 보든지 뒤에 30분을 보든지 30분 각각 테스트, 빈칸 테스트 있는데 제가 시험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 자료에서 16쪽을 봐주시면 16,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3주차 테스트라고 나와 있죠. 이게 학원 오자마자 보는 수업 전에 진행하는 삽심분 테스트예요. 근데 요 정도로 봐야지만 아이들의 개념 완성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혼자서 공부 어떻게 하겠어요? 저랑 공부한 걸 가지고 복습하면 숙제하고 나면 이거 무조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매번 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고요. 요거 통과 안 되면 저희는 남깁니다. 한국사는 무조건 남깁니다. 그게 30분 동안 진행되는 거고 본 수업이 시작되면 18쪽 한 장만 뒤로 넘겨주시면 마지막에 2주차 테스트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수업 중 10분 동안 보는 테스트인데요. 요것도 객관식이라고 부르지만 객관식 밑에 하나하나 꼬리 문제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아이들이 숙제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요것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숙제와는 다른 문제긴 하지만 개념 완성돼 있으면 이거 충분히 통과할 수 있고요. 저희 시험이 100점인데 사실 빈칸 하나하나당 1점이거든요. 근데 빈칸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을 써야 통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처음 성적 받아보시고 우리 아이가 이런 성적을 처음 받아봤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시는데 시험지를 보시고 이제 보시면 어머님들께서 아 이렇구나. 그러다가 점차 아이들의 이제 성적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걸 보실 거예요. 아이들도 이제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놀라지만 아이들도 알아요. 남기 싫어서 빨리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 이거를 틀린 거를 보면 어디가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가지고 클리닉을 따로 잡는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자료를 준다든지 그런 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동아교과서에 맞춰서 줄 거고 기출문제 주지만 기출문제 보정해서 동아교과서에 맞춰서 제공 다 해드릴 거고 필요하신 자료는 언제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수행하면서 모르는 것도 저한테 이제 질문합니다. 그냥 대놓고 선생님 이번 수행 이건데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대략적으로 써놓은 다음에 저한테 검토해 주세요 정도는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고 요 정도는 좀 넣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걸 도와준다던가 그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파르타라고 하는데 아주 미친 듯이 시험을 봐서 저희는 한국사는 진짜 질리도록 해야 만점이 나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아이도 힘들고 저도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성과가 좋기 때문에 한번 믿어주시면 제가 아주 그냥 멱살 잡고 그냥 끌어갈 테니까 한번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죠? 저희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지 바로 앞에 QR코드가 같이 들어있는데요. 거기에 휘문고 학부모님이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사 한주였습니다.